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셨던 민주당 새로운 대표로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선거 결과 확인하고 그에 네. 대한 분석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제2차 임시 전국 당원대회에서 61.74%를 득표해서 신임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38.26%를 득표를 했습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투표가 앞섰지만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거뒀는데요. 권리당원 66.48%, 국민선거인단 60.46%가 정청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를 제외하고, 이재명 대표는 2번 하셨죠? 당대표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획득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뭐랄까, 자수성가 정치인의 어떤 성공이라 그럴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사실 정청래라고 하는 분이 정치에 들어올 때부터 운동권이긴 하였으나 스카이가 아니어서 배척 많이 받았고요. 조류 안에서 자리를 잡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독단적인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컷오프를 당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해오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다만 이번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2분,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상 비등할 것이다. 오히려 조직력이 강한 박찬대가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었어요. 이거는 원래부터 나올 때 일반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60%에서 65% 이상의 지지율을 다 획득했습니다. 심지어 대의원에서도 크게 안 밀렸어요. 대의원에서도 40% 이상, 45% 이상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뭔가 당원의 힘으로 만들어진 당원 주권에 의한 당대표 선거였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민주당에 있는 어떠한 의원들, 기존의 초선이든 다선 의원들 간에 이제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에 어긋나는 행동 또는 그와 같은 정치질을 하면서 차기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이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분한테 만나지도 않았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번갈아 악수를 해줘 가면서 절대 어느 한쪽에 편들지 않는 상황 하에서 사실은 친명적자를 주장하는 박찬대 조직력과 그리고 본인의 정치 행보에 대한 국민적 당원들의 성원을 얻은 정청래의 일종의 표대결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조직력이 우세한 박찬대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완전히 뒤엎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일단 선언했던 게 앞으로 모든 당직 내지는 공천에 관한 것들을 100%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의원 위주로 끌어들어 나갔던 또 지방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계파나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받았던 모든 공천 룰을 비롯한 모든 선거를 100% 당원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의원 투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권리당원 투표가 앞으로 당의 모든 의지, 정책 방향, 심지어 경선까지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봐진 거죠. 특히 이번 선거에서 놀라웠던 양상은 내부적으로는 절대 마타도를 하지 않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서로가 비난하지 말고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했는데 선거 초반부터 계속해서 드러나왔던 게 정청래 수박설부터 시작해서 정청래가 과거에 이재명과 척을 졌다, 이재명 욕을 했다. 이걸 갖다가 집중적인 화두로 공략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통해 갖고 정청래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처음 충청권 투표를 까보니까 오히려 이쪽이 정청래 후보 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결과를 갖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늘 민주당 안에서 있어 왔던 그와 같은 편가르기 또는 뭔가 프레임 씌우기를 또 똑같이 느낀 거예요. 아니 그냥 강선우 지지, 강선우 뭐 나가라. 그건 그때 그 끝난 이후에, 거야. 그 그때부터 이후에, 끝난 거야. 그 이후에 그 뒤로는 나는 이제 보지도 않았어. 드러난 거였거든요. 끝났다고 봤어. 그래서 그 상황에서 1차 투표가 끝난 다음에 수혜가 있었고, 그다음부터 정청래 후보는 진짜로 매일 현장에 가고, 하루 종일 하우스에서 그 쓰레기 치우고, 이거를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반면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법안을 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언론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의 열세를 뒤집으려는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아무래도, 역작용으로 이게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박찬대 후보가 지금 외부 조직들이 지금 정청래에 관한 험담을 퍼뜨리고 있으면서 그거를 우리 민주당 내부, 그러니까 내부니까 자기한테 한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고소고발을 하겠다라고 이걸 던졌는데 이게 너무 시기가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장이 얘기한 대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사퇴에 관련된 변을 내놓은 것들이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충청권에서 나왔던 국민투표, 당원투표의 그 비율대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60%, 65% 이상의 지지를 얻어냈고, 대의원 투표의 열세를 극복하고 61% 이상의 62%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빚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4명이 나왔다가 2-3명이 연합을 하고 뭐 단일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제 둘만의 진검승부를 펼친 거고 거기서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나섰던 두 사람 중에 정청래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겨우 미세하게 이긴 게 아니라 압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끌고 가려고 하는 당내의 어떤 개혁 분위기, 정청래 대표의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비토를 넣거나 반대를 할 수 없는 세력이 안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가 또 하나의 차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원팀을 강조를 했고 그 원팀의 순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그 현충원 참배를 가는데 박찬대 의원도 같이 동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선거 후에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회장도 같이 승리의 현장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큰 배려이자 그리고 그 통큰 배려를 따라와줬던 그 박찬대 후보의 또 나름대로의 진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부터 당이 똘똘 뭉쳐갖고 이번 선거를 통한 당내 계파의 파열이라든지 또는 계파의 갈등 같은 거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팀이 돼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일부 이 사진을 놓고 누가 그런 댓글을 쓰더라고요. 왜 옆에 안 있고 맨 뒤에 있냐. 지금 박찬대 의원이 맨 뒤쪽 왼쪽 편에 지금 보이는데 왜 앞에 안 세우고 뒤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박찬대 의원이 배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하고 당 대표를 앞에 세우고 본인은 뒤에 일반 평의원으로서 참석을 한 거다라고 입장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거 갖고 또 갈라치기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지네요. 관련해서 인선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비서실장에는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 대변인에는 권향엽 의원, 최고위원회는 황명선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한민수 비서실장이라면 이제 이분이
진짜 친명인데 이분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한 거 보면은 뭐 그 정청래 대표가 자기 그 한평책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아예 지키는 것 같아요. 처음 그래서 시작부터. 뭐 골고루 이제 기존의 의원들 그 기존의 당 원내대표 쪽 라인이 아닌 그동안 사실 이제 이분 다 호남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의원들을 중용을 해가지고 역할들을 확대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잘 해주실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가장 우려가 됐던 거는 양도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책위원장이죠. 이제 한정혜 의원이요. 한정혜 의원을 정책위원장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얘기가 있었냐면 기존의 정책위원장이랑 사이가 좋기 때문에 유임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저께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근데 이미 이걸로 해갖고 뭐 주가도 떨어진 거지만 이제 뭔가 처음으로 큰 파열음이 난 거거든요. 당정 간에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그대로 이어갈지는 어려울 거라고 대부분 전망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름이 한정애 의원을 그 자리에 세움으로써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봐집니다. 네, 오늘 사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마지막에 정청래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란, 이거 당내에서는 뭐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 회의로 충분히 논의를 할 테니까 의원들 개인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공개 발언 자제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 진성중 의원은 위원장이니까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너무 일방적으로 평양으로 던지고 나중에 이소영 의원 비롯한 소장파들이 막 그걸 받아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을 만든 면도 있어요.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이 법안은 8월 말에 가가지고 예산안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 정리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즉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기 위한 세입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세입을 늘려야 된다, 복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김성준이 얘기를 던졌던 건데 이게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해를 만든 거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식 해본 적 없다 이 말이 나가서 그렇지. 더 빡치게 하는 거야. 아니, 주식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무슨 양도세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꺼내느냐 이런. 그러니까 이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 온 건 뭐냐면 이렇게 당대표 선거가 이렇게 끝난 것도 그 당원들 국민들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 거기서 갈린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항상 걱정하시는 게 정청래 의원을 믿어도 되느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제가 딱 드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딴 의원들은 몰라도 정청래 의원은 우리가 지난 십수년간 검증을 한 사람이다. 딴 걸 떠나가지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가장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다. 하다못해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 정청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딴 걸 다 떠나서 당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를 적어도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늘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설사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당원들이 다른 걸 요구해. 그러면 정청래 의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한 번도 제 의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 얘기로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자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큰 거 아니잖아요. 기존의 민주당의 나쁜 버릇이 뭐였습니까? 표 달라고 할 때는 당원들한테 구걸하면서 정작 표를 얻고 나면은
니들이 몰라라. 니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 이러면서 지들끼리 지들 이익에 맞게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의 못된 짓거리였잖아요. 협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협치를 외치는 그런 나쁜 짓거리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우리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그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문제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싫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국진당이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그거 받아주지 말라고 우리 그걸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사람이 정청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 얘기도 했어요.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지금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 이거 걱정하는 거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정청을 믿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거는 이번에 선거 기간에 보여준 사람은 정청래였어요. 그걸로 된 거야. 박찬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라. 강선우 그렇게 내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쌩까고 야 나가라고 해버렸잖아. 그렇게 하지 마. 그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민주당 맨날 언론에 휘둘려가지고 저 뭐 협치한다씩 뭐 소리 듣고 해가지고 그 뭐 막 지랄하면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일부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너무 유튜브나 이런데 자주 나가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본격적으로 유튜브나 뭐 이런 진보 방송 팟캐스트를 나가기 시작한 거는 본인이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나가서 현안에 대한 얘기 정보들을 가장 많이 전달해 준 사람도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고마운 거예요. 아니 지금 법사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당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했을 때 그 질문에 가장 국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소탈하게 답변한 사람이 정청래거든요. 거기 출연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거마비도 못 받아요. 자기 의정 활동 보고 법사위원장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갖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힘든 내용 많고 가봐야 비난으로 그냥 온 언론이 정청래를 욕할 때도 정청래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언론이 얘기해주지 않는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정청래하고 김용민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 정치질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그만한 노력조차 그만한 소통조차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얼마나 팔렸으면 좋겠습니까? 목표는 청켤레. 목표는 청컬레. 대표적으로는 선미님, 배우 한소희님, 정말요? 그리고 레드벨벳, 트와이스. 트와이스까지요? 네, 맞아요. 유명한 셀럽분들이 신었던 그 브랜드의 제품을 우리 숨착한 마을에 저희 매듭 투웨이는 매듭이 투웨이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발가락이 좀 가려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인기가 있는 매듭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무대로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무대로 착용하시다가 조금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자, 아니 그러니까 뭐 정청래 완벽하다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우리도 걱정하는 부분 있어. 근데 우리 말대로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저희도 그게 더 쉬운 사람이 정청래였다는 거 다 알잖아. 거기서 끝이라니까. 저희도 개국방송에 유일하게 불렀던 국회의원이 정청래였어요. 뭐 전화하면 온다, 청하면 온다. 예? 정치에 대해서 청하면 오는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근데 우리 방송에 왔었어도 그 이후로는 저희가 초대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보다 말이 많아갖고 초대를 안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드도 아니고 하여튼 아니 이거 단어 왜 자꾸 참 저기 네, 오늘 다 왜 차단입니다 오늘은. 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박찬대 의원 욕했어요? 아니에요. 박찬대 원내대표 저희 선거 기간 동안에 양쪽에 우리는, 대한 비교가 한 번도 안 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지금도 뭐 정청래랑 친하냐? 몰라요, 전화번호도. 사실 정청래 의원이랑 저희가 친한 국회의원이 어디 친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 아무도 없어요. 낙선자만 많이 친해. 그건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한번 친하고 싶었던 모경정은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그거는 송 작가님이 잘못해서. 아무튼 정청래 당 대표의 이제 이 역할은 뭐랄까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당 대표가 된 거고, 따라서 그만큼 빚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 본인의 철학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고요. 이미 법사위원장에서 봤듯이 누구보다도 자기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한 겁니다. 저는 이제 권력력이 있는 사람, 욕망이 강한 사람 좋아해요. 왜? 그게 결국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근본이 되거든요.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했던 것은 저 사람은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그걸 행사해 갖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거를 해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뜻대로 해줄 사람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사람 같으면 의지가 없어요. 아무리 인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대학을 나왔으면 뭐하고, 박사학위 똑똑하면 뭐해요? 본인이 얘기한 거랑 실천하는 게 다른데, 따라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저희가 뽑은 이유 딱 하나예요. 법사위원장 할 때처럼 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민주당 다시 세게 부딪혀 달라는 그럼 거예요. 야성을 지금 이루면 안 돼. 몰아쳐야 돼. 그러니까요.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해달라고.